12월 13일 월요일 밤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책 소개 한 건 하겠습니다.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라는 책입니다. 한석훈 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뒷면에 있는 내용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읽어보기로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모두가 동참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광장의 기요틴에 실제로 가서 지문을 남긴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 광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TV를 통해 보면서 또 그 이야기를 사석에서 모여가지고 회자하면서 모두가 그 기요틴에 흔적을 남겼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광우병에 대해서 반성 없이 지금 천연덕스럽게 또는 치매에 가까운 망각을 통해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 소고기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린다. 대남 도발 사건이라든지 좌익 사범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손살같이 잊어버리는데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선동에 의해서 반일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불치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러 있고 이러한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생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잊고 지나가려고 하는지 어쩌면 모두들 내심 마음으로는 마음 한켠에는 그래 뭔가 좀 찝찝한 건 있어. 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과격하고 흥분하고 한 나라를 뒤흔들 만큼 할 사건이었나 하는 게 아마 찝찝한 것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치부를 감추려고 하듯이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몰입애들은 의도적으로 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는 투표하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서 김평우 변호사님의 논조를 들어보고 뭐 탄핵을 탄핵한다 또는 뭐 한국의 법치는 뭐 죽었다 또는 탄핵 정변 구속 정변이었습니까? 뭐 그런 책도 읽어보고 최근에는 최명성 변호사의 탄핵 인사이드 아웃 아마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모티브를 딴 제목이라고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 책까지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무식하다고 여겨온 스스로 분야이기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것이죠. 그리고 그 앞전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 겁니다. 모르는 한자 용어를 해석해가면서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쉽게 읽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계어처럼 느껴질 만큼 생소한 단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풀어내가면서 수학책 보듯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것은 탄핵의 근거로 든 것이 바로 맨 뒷면에 언론 보도 기사를 근거 자료로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를 가지고 흔들리는 수준이었나? 이렇게 저질화된 것인가 아니면은 본색인가? 이것이 우리의 진면목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가 된 이상 굉장히 당혹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길 가는 강아지도 박근혜 미친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그거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격상 그거 아니다라고 기회 될 때마다 말을 했었죠.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가면 전교조 교사들이 박근혜 탄핵됐다고 기뻐 날뛰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언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얘들이 최순실, 본명이 최서원인데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은 무슨 패러디한 그런 용어들을 자기 스마트폰 대문 사진에 붙여 다니고 그걸 보고 킥킥대고 탄핵이 가결된 날 파면됐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제 후배의 친구, 그때 당시에는 20대 중반이었죠. 걔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그 친구가 건배를 하면서 데모크라시를 외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정말 그때 기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내심 운 적도 많았습니다. 무슨 의미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나자빠질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었고요. 정말 더 참담한 것은 그때 20, 30대가 지금 무야홍, 홍준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아스팔트, 그리고 그 차가운 아스팔트 가릴 것 없이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살려내라고 눈물 짓던 사람들,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사 나쁜 놈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고,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태세 전환해서 윤석열을 지지하자고 했던 유튜버들이 최근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윤석열 선대위는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만 모여드느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탄핵 몰입애들이 윤석열을 옹립한 것인데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살짝 미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박근혜라는 여성을 두둔하고 옹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장 제가 무슨 피자 쿠폰이라도 한 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10명 중에 9명이 마녀다라고 욕을 해도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저는 그녀를 보호해주는 성격입니다. 그 어디서든지, 그 어떤 집단에서든지 그런 게 일단 제가 발동을 했고, 과문한 제가 그 법리를 쭉 읽어본 바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선동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공적인 공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까 언급했듯이 김평우 변호사님이 편했던 책들, 최명성 변호사죠 책까지 읽고 최근에 나온 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꼭 일독을 권합니다. 왜 일독을 권하냐면, 일단 제가 아까 이 무식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정치 재판을 합니다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뼈대는 논리죠. 논리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논리 시험도 치고 면접을 가고 구술 시험 치고 그거 다 논리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게 논리죠. 밥 먹으면 배가 부르고 소화가 되어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수학의 전문가들은 세상을 수학으로 본다죠. 근데 이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수학으로 안 보더라고요. 이 수학 학원 운영자들도 그렇고 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하는데,
이 과학과 법리를 나름 조금 뭐 공부라고 하기는 글쎄요, 정말 율사들이 듣기에는 가당찮은 말이겠습니다만 세상을 보는 게 조금 명징하게 보이고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집에다가 민법에 관련된 책들을 한 권 정도는 놔두고 식탁에서 수시로 보고 한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정도의 일반 정서가 깔리면 다음부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일이 이미 터졌지 않습니까? 이미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빨리 하고 광우병 선동으로부터는 아직 학습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반성을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로 넘어와서 바로 이런 사건, 또 최근에 정치 방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은 이미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분노하고요, 분통이 터지고, 오늘 또 플래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의 여기 지역에 당원 활동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뭐 30만 원 준다, 뭐 준다라고 하는 거 시시때때로 지금 플래카드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사람들을 정말 거지 취급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주는갑다. 이쪽에서는 뭐 더 안 주나? 더 많이 안 주나? 새로운 거 안 주나? 이러한 말을 노골적으로 하게 된 만큼 지금 국민 풍속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빨리 일은 터졌지만은 학습하고 V자로 회복을 하면서 좀 국민 풍속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합니다. 서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석훈이라고 하는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사, 법학 석사 및 법학 박사, 제28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검사 서울 동부지검 및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실장,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리서치 스콜라 at 에모리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로우, 에모리 법학대학의 연구교수, 그리고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과 기업범죄를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과 기업범죄, 비즈니스 범죄로 칭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연관된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펼치는 논리가 우리의 지평을 여는데 선명성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말은 대통령 탄핵과 4년간 이어진 재판, 3개월 만에 나온 탄핵 결정, 탄핵 경위, 탄핵 결정 이유, 탄핵 사유와 다른 법원 판결, 소송 경과, 탄핵 대상 사건,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뭐 현대자동차, 미르, K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KT, 현대자동차, WK 쭉 내려옵니다. 포스코, 롯데그룹, 삼성그룹 승마, 정유라 승마 지원, 영재센터 이야기, SK그룹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CJ그룹, 하나은행, 문화체육관광부. 들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쭉 숨가쁘게 쫙 들리실 겁니다. 탄핵과 재판의 쟁점 분석, 사안 검토, 계속 내려와서 마지막에 영재센터, 그리고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청탁, 맺은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활자가 큽니다. 크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런 책은 봐야 되겠죠. 저도 보는데,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보고 그 앞서서는 윤석열 씨가 봐야 되겠죠. 자기 행각들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씨가 봐야 되고, 권성동 같은 사람들, 탄핵 몰입애들이 봐야 될 것이고,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집에서 숨어서라도 몰래라도 한번 보기를 바라고, 야, 그거 정치 재판이었잖아 라고 무조건 말하는 것도 보수 유권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겹도록 들었는 사람이라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고, 그냥 무턱대고 박근혜 재판은 정치 재판이어서 마녀사냥이어서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한번 봐서 머릿속에 얼개를 한번 잡아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머릿말, 지나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묻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건널 수 있거나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거짓된 것이었든 진실된 것이었든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전문가의 분석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건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긴 안목과 겸함이 필요하다. 네, 중략했어요. 이 책은 비즈니스 범죄 중 최근 논란이 많은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뇌물죄에 관한 대표적 케이스북이지만 법조인이나 법학도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의 전말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도 읽어볼 만하다. 이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미미해진 금년 3월경 필자가 월간조선의 인터뷰에 응하여 월간조선 4월호에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면서 탄핵의 적법 여부가 새롭게 이슈화되었다. 이어서 펜앤드마이크를 비롯한 몇몇 유튜브 TV의 이 사건에 관한 인터뷰에 응했고 지난 5월 21일에는 젊은 법조인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에 참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인터뷰나 발표의 영상은 많은 유튜브 TV에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어 도합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위 법조 세미나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현재까지 3차례의 세미나에서 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인 및 젊은 변호사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는데 역사적 사건의 객관적 분석에 젊은 법조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새롭고 산뜻한 일이다. 뭐 이렇게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꼭 읽어야 됩니다. 몇 장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꼭 읽고 다 읽기에는 제가 중간중간 요거는 읽어야지라고 집어넣는 것만 해도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 있는 요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꼭 남기겠습니다. 요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결정의 탄핵 사유 중 범죄 혐의는 법원의 재판 결과 상당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었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권남용죄 및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에도 유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중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해당 문건이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문건도 아니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조력자에게 문건을 보낸 것이므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는 국가 기능에 지장을 줄 위험에 있는 누설 행위라거나 그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또는 중소기업의 지원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고 되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권남용 행위라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대통령이 롯데그룹의 공익재단 K스포츠의 사업 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그 사업 지원이 대통령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묵시적 부정청탁도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묵시적 용어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롯데그룹 회장이 대통령과 이 사건 단독 면담을 할 당시에는 이미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어 롯데그룹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에 관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순서가요. 그러므로 그러한 필요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와 위 사업 지원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고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 사유로 내세운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체로 하여금 금품 출연, 계약 체결 또는 직원 채용을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후에 법원 재판 결과 정작 대통령이 당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고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고 위 구속력 있는 행위란 것은 강요죄로 기소되었으나 협박으로 볼 만한 언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오판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자의 오판으로 정말 오판에 의한 결과일까요? 저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오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 탄핵 사건은 위와 같이 사실 인정을 위한 충분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충분한 조사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마저 생략한 채 누가? 권성동 성급하게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동일 사유에 관한 형사재판이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임에도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여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거나 충분한 사실 심리를 하지 않고 불과 3개월 만에 성급하게 탄핵 결정을 함으로써 그 후 깊은 국론 분열을 초래하였다. 최서원 게이트는 이처럼 대통령을 탄핵하여 파면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탄핵 사유와 그 후 특검 수사로 추가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근 4년 동안의 재판을 거치면서 공모나 청탁, 유무 등의 사실 인정 면에서는 물론 법리 해석 면에서도 직권남용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사건이다.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제가 자막으로 다 아시겠지만 해석을 넣어놓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공약인 문화융성과 체육 10대 공약 등의 국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대통령이 직접 사익을 취한 적이 없었음에도 법원은 대통령을 최서원 사익 추구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다. 의율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모 가담이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당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가 막히죠.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결을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은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리 면에서도 법원은 종전 판례에 없는 포괄적 제3자 뇌물죄를 새롭게 인정하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새로운 판례를 선보이는 무리수를 두었다. 요컨대 최서원 게이트는 최서원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사익 추구 사건일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최서원과 결탁하여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지원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중공 판사들이죠. 북괴 판사들이죠.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릿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보면서 웃음이 나왔던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지만 이것마저도 안 하죠. 정치인들이 미래를 제시합니까? 법조인은 과거의 진실을 밝혀 현재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법조인은 군중 다수가 백을, 하얀색을 흑이라고 하더라도 백은 백이다, 흰 것은 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 이 사건 탄핵의 소추나 재판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임에도 군중과 정치의 바람에 흔들렸고 그 후 이어진 형사재판은 탄핵의 그늘에 가려 진실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촛불 광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탄핵 경위, 대통령 탄핵 사유별 법원 재판 결과 혐의 판단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죄, 불기소, 강요죄, 무죄, 강요죄, 무죄, 불기소, 무죄, 무죄, 불기소, 직권남용죄, 강요죄는 무죄, 무죄, 범죄 아님, 강요죄, 무죄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의 도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 한번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탄핵의 쟁점 정리. 승마지원 사건은 뇌물수수죄인가? 법원은 대통령과 최서원이 이 사건 직권남용을 공모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최서원이 대통령과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들의 단독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최서원이 대통령과 이재용의 단독 면담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영재센터 관련 계획안 등 문건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에 관한 이재용의 지원을 부탁한 점 등을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사건 당시 최서원으로부터 영재센터에 관한 부탁을 받거나 영재센터의 사업계획안 등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쭉 나옵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고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리적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 가치의 판단이다. 맺은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결정은 대부분 범죄가 되는 사실을 전제로 탄핵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법원의 재판 결과 그 전제 사실은 강요죄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것을 비롯하여 상당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었고 유죄 선고를 받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및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최서원 게이트는 기업적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범죄의 범주에 속하지만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오로지 법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판결에 대한 전면적 반박 내용이 되어버린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이 글이 최서원 게이트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법적 평가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특정 법조인의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성적인 법률가들이라고 한다면 법을 과학으로 인식하고 논리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대부분 판결에 대해서 대부분 반론을 펼치게 되어서 법조인으로서 유감스럽다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일방적 파면 결정 내린 그 비겁함, 그 야만성을 탓하기 전에 저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므로 뺑뺑 돌아서 우리 국민들 대우각성해야 된다라는 말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화 이끼에서
특정 인물을 겁에 질려서 옹호하고, 특정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문재인 씨입니까? 아니죠. 대중의 광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특정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의 광적 에너지가 소설에 등장하는 엄석대인 것이죠. 그 엄석대 눈 밖에 놨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또는 모두가 엄석대의 부하 노릇을 자처하면서 또 영화 있기에 그 동네 이장을 옹호하는 것을 자처하면서 마을 여성을 겁탈하고 광장에서 질질 끌고 다니고 사법, 언론 모두가 장악되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 있기의 마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정치 논리, 정치 진영이라는 걸 벗어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라고 해서 이런다고 해서 뭐 박지만 씨로부터 돼지국밥 한 그릇 얻어먹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 나름대로 쌓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인이 아니라 또는 후기 조선에 머물러 있는 인민재판이 성행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근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국인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한, 일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 미국은 로마죠. 미국은 로마입니다. 제국이죠. 한반도 땅덩어리 좁지만 제국을 경험한 사람이 명색, 탄생시킨 나라의 국민입니다. 백성 아닌 국민으로서 이때까지 살아왔으면 자기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 책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짧은 기간에 동네 이장도 아니고 말이죠. 청년회 회장도 그런 식으로 탄핵시키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 어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걸 한 인간을 떠나서 그 규격화된 규칙의 상징이죠. 그것을 하나를 끌어내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후다닥 해치울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곱씹으면서 그때 TV를 보면서 돌팔매질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시행착오의 사이클을 빨리 하면 우리가 미래로 더 나은 발전되고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면피하면서 아니야, 그때 나는 잘못한 거 아니었어. 미국 소고기 구워 먹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광우병에 대해서 반성문 안 쓰듯이 그렇게 우리가 파렴치한처럼 살아가지 말고 인정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야, 그때 내 좀 이상했다라고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반성문을 좀 써내자 하는 생각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한석훈 책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